제 오늘 주제는 국가 정체성과 바른 용어 사용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 다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체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즉,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고, 또 아비는 아비답지 못하고, 아들은 아들답지 못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정명문의 그 문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전부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대답 못하지 않습니까? 이름과 이름에 맞춰서. 근데 심지어는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는 섹스, 성까지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 간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상한 단체가 나타나서 소위 그 서울역 광장에서 4월 달에 했죠. 퀴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동성애 축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같은 성끼리 말이죠. 결혼을 하고 섹스를 하고 이런 엄청난 그 인륜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원하는 정치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느 도시 시장님도 그걸 지원하죠. 그래서 이런 망측한 세태들이 나타나니까 정말 정체성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름과 걸맞지 않는 일을 많이 해요. 거기다가 국회의원까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정말 10만 설량이고 국민의 대표답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시정 잡혀만도 못한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않게 하는 행동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은 여당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를 보위하고 무슨 국가 발전을 위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당 국회의원이 야당 같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4.1 선거에서 여당에서는 이제 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당답지 않게 행동하는 국회의원은 이제는 공천을 안 준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론에서는 요걸로 딱 빼고 내용은 딱 빼고 왜 그렇게 했는지 딱 빼고 요걸로 친박 반박의 비박의 대결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정체성 문제라는 걸 모르고 비박 친박의 싸움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당이 그냥 지도 집안 싸움 하는 거로 막 야단이 났죠. 근데 사실 그것은 정체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당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여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받들고 거기에 함께 나가는 것이 여당의 국가의 발전을 같이 나가는 게 기본 것인데 이거를 안 하고 거꾸로 말이죠. 원내 총무라는 자하고 무슨 당 대표까지 같이 휩쓸려 가지고는 야당하고 야합이 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의 정체성을 찾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그렇게 언론을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친박 반박 간의 세력 싸움이다. 이렇게만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 문제가 됐고 또 야당은 김용인 대표라는 분이 가가지고는 참 잘했어요. 뭐냐면은 야당답지 못하다 이거예요.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을 해야지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데 야당이 운동권 체질을 가니까 이제 운동권 체질의 사람들을 전부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 그래서 또 이제 이것도 정체성 논란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성공을 했어요. 그 말이 굉장히 먹혀 들어가지고는 표를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은 정체성 문제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언론들이 말이죠. 친박 반박의 패싸움으로 몰아가가지고는 참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체성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번 선거에서도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는 누구냐 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것은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고 동양에서는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자기를 찾는 거를 생각하시고 요새도 화두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님한테서 낳기 전에 나의 본래 몸매는 뭐냐 이걸 화두로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기본이라면은 결국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내 이름이나 내 가진 그런 타이틀과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비극이죠. 비극이고 정신분열이에요. 정신분열이.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답게 행동하고 땅게 행동한다면 정신분열이 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슨 말을 했느냐. 나는 나와 불화하는 것보다는 세계 전체하고 불화하는 것보다 나와 스스로 불화하는 것이 더 두렵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세계하고 화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체성은 결국 우리가 이제 국가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개인적 정체성은 좀 철학적입니다만은 국가의 정체성, 사회 정체성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 국가의 정체성 아닙니까?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그 단체와의 소속감을 통해서 그 일체감을 형성하고 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현재, 과거, 미래의 그런 역사의식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감정이랄까 그런 것이 하나의 정체성, 국가 정체성인데 이 국가 정체성이 그럼 뭐로 지켜지느냐? 첫째는 국가라는 것이 이제 헌법적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국가라는 것이 이제 영토, 국민, 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 국가 정체성 지키는 게 가장 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헌법을 다 외울 수도 없고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말에서 지켜집니다. 말에서 국가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우리 애국가 부른다마는 태극기, 또 애국가, 또 무궁화 이런 국가의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말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을 1차적으로 지켜진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름을 통해서 지켜지는데 이름의 중요성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결국 공자님 아닙니까? 공자께서 결국은 제자가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이름부터 바로 해라. 이름부터 바로 하라.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건 하나의 생각의 표신이고 생각의 표시는 결국은 그 말에 나오고 말은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질서에 나오고 그렇게 잘못되면은 이제 형벌까지 잘못돼가지고는 국민이 어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우선 정치하는 것이 뭡니까? 저도 정치학을 이제 몇십 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공부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주로 정치학을 이해관계로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그럼 정치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자기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또 패고른데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정치입니까? 그래서 서로 타협하는 게 정치입니까? 아니면은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입니까? 뭔가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입니까? 저는 그래서 공자님의 정치에 대한 정의가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 즉 바로잡는 것이 정치인데 바로잡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름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 좌파, 전체주의 세력, 스탈린이나 또는 히틀러나 이런 전체주의 세력에 의해서 이름이 상당히 오용되어 왔습니다. 오용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름이 오용된 예로서 중요한 것은 제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보수진보라는 얘기입니다. 보수진보인데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전부 우익은 전부 보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좌익은 전부 진보라고 그래요.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좌익이 진보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좌익이 진보입니까? 우리나라의 좌익의 태도는 북한이 아닙니까? 그럼 북한이 진보입니까? 진보라는 것은 오늘날의 정의는 자유를 신장하고 인권을 승장하고 세계의 사회로 나가고 이런 것이 진보입니다. 오늘 진보는 옛날까지는 이제 막스주의가 완전히 판을 쳐가지고는 막스주의가 와서 무슨 유물 싸가는 데서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 진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왜냐면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보트피플 그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진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유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공산주의로 가는 걸 진보라고 하고 있어요. 또 완전히 거꾸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만든 언론이 김영삼 정권 때 언론이 이상하게 막 그때 사회주의가 망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말이죠. 좌익은 진보, 우익은 보수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거 쓰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말도 쓰고 있는 데도 있어요. 영국과 미국은 보수주의 전통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자유주의 전통이 또 확실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보수 진보가 헛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좌익, 우익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왜냐하면 저기 미국에서 좌익이 없죠.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공산주의가 멸망했죠. 왜냐하면은 그 메카시 선풍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밟을 곳이 없으면 미국에서는 또 좌익은 별로 미국에서는 전혀 편을 못 얻어요. 그래서 우익 쪽에서 우익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사람을 진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좀 보수적인 사람을 보수라고 그래요. 그건 맞아요. 거기는 맞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진보 보수의 개념이 성립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보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킬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과거에 그 나쁜 거를 전부 고치고 폐쇄를 고치고 모든 걸 새롭게 해서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보수라는 것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거의 안 되는데 언론에도 이걸로 가지고는 우리가 보수라는 건 좀 진보라는 건 좀 발전하는 거 향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좌익에 붙여서 마치 좌익은 상당히 역사를 앞에 나가고 이러는 걸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언론의 장난이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우리가 앞으로 쓰지 말아야 되고 이제 여기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조지 데이 코프라는 미국의 그 사람 약간 진보주의 학자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할수록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에게 프레임이라는 건데 상대방이 치워놓은 그 프레임 속에 빠지면은 그걸 못 벗어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과거 닉슨 대통령이 탄핵받을 때 어떻게 사건 때 하루는 닉슨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당시에 계속 언론에서 닉슨 대통령이 무슨 사기꾼이다 어쩌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서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사람들이 닉슨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의 프레임은 틀을 만드는 겁니까? 틀을 딱 만들어내면 거기에 빠지면은 헤어나질 못해요. 이제 요새 좌파에서 잘 만든 것이 친일, 반일 프레임입니다. 반일, 친일 프레임을 갖다 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친일이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책도 내고 이승만 대통령 친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친일이 되는 거예요. 또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반박하려면은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반일 애국 운동을 많이 했는지 그 긍정적인 면을 갖다 놔서 프레임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걸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들었으니까 좀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중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차고입니다. 이것도 이제 좌파들이 프레임을 이상하게 쓰여가지고는 민주주의 하면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이거는 민주주의를 바꾼 거거든요. 그건 대학원 판례에서 나왔어요. 여기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갖다 무시하고 민중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상당히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내면적으로는 좌파들이 민중민주주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발전시켜요, 그동안에.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온 겁니다. 요걸로 토은 겁니다. 요것도 아주 중대한 용어 사기 사건입니다, 요것도. 근데 우파들이 모르고, 민주주의 하면은 또 특히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히 머리 넘는 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민주주의 하니까 다 좋다고 그러기는 완전히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이렇게 이제 발전한 거죠. 그래서, 2011년에 MB 정권 때 그걸 바꾸려고 이제도 고속에다가
이게 정확히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라고 놓자. 그러니까 국사학자들이 대규모 반발을 해가지고는 그 위원들이 3분의 2가 사퇴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민주주의라고 쓰지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냐? 왜냐하면은 그냥 민주주의라고 쓰면 고속에 민중민주주의도 있으니까 써먹기 좋거든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라고 써놓으면 이거 못 써먹으니까 그런 날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민중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거. 마지막으로는 제가 해일조선과 아름다운 대한민국 보는데, 그거는 그냥 살펴만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하다 못해서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 삼천리 금수함단이 아니라 해일조선이라고 썼어요. 해일조선.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몇 개 단체들이 말하는 건데, 요거를 동아일보하고 보수 언론들이 받아서 대덕 수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고, 요것이 다 또 워싱턴 포스트까지 국제신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아주 흉악한 일이죠. 해일조선이라는 것은 지옥, 해는 지옥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또 조선도 원래는 조센이라고 썼어요, 원래. 조선은 조센진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개한 나라, 조선이라는 미개한 나라랑 같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지옥이다. 지옥은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막 해외 인민을 부추기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웹페이지에도 있는 바인데, 이것을 이제 또 이게 좌파나 이런 사람들이 막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며칠 후에 제가 그 불교신문을 보니까 며칠 후에 불교 조계 중에서 해일조선 특집 세미나를 해요. 해일조선. 그건 뭐냐면은 세미나를 한다면서 계속 해일조선이라는 걸 갖다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계속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상한 나라로 탈출해야 될 나라로, 지옥 같은 나라로 부각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용어 사용 혼란 작전이다. 그래서 이런 혼란 작전에는 그거를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반박하면은 닉슨 대통령까지 거기 빠져버려요. 프레임에 빠지니까 그걸 비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거기서 프레임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번 그 발표의 요지였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마치고, 자세한 것은 책에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이 자세한 것은 논문 발표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